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마케팅 팀의 정윤주라고 하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콘텐츠 SEO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O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SEO란 서치 엔진 오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 검색 엔진에서 어떤 글들이 좋아하느냐? 어떻게 써야지 검색 엔진에서 내가 좀 상위권에 노출이 될 수 있느냐를 뜻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퍼스트 페이지 세지라는 이제 컨설팅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글 알고리즘 랭킹 요소를 이제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요거를 같이 좀 번역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고리즘 순위 요소는 매일매일도 하루에도 한 10번, 20번 업데이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요소는 오늘이랑 내일이 다를 수 있고 그 알고리즘 요소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알고리즘 순위 요소를 저희에게 밝히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용자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글들이 좀 많이 올라가더라 하면서 약간의 이제 분석을 해서 나온 요소가 있거든요. 그 요소를 살펴볼게요. 먼저 만족스러운 콘텐츠의 일관된 게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잘 쓴 글을 일괄적으로 게시하고 있느냐로 뜻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글 잘 썼고 얼마나 이제 잘 올리고 있느냐를 뜻하고 있고요. 그다음 메타 타이틀 태그의 키워드. 그러니까 메타 타이틀 태그라고 하는 건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메타 타이틀 태그를 저희가 직접 입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뭐 워드프레스란 라던가 저희가 직접 만든 사이트는 메타 타이틀을 따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런 타이틀에 해당하는 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타이틀을 써 놓게 되면은 그 검색 엔진 크롤러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글을 이제 크롤링 하면서 이 키워드에 이 글을 띄워줘야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타 타이틀을 태그를 달고 있으면은 조금 더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백링크라고 하면은 다른 사이트에서 내 링크를 얼마나 이제 삽입하고 있느냐를 뜻해요. 근데 이 백링크가 한 10년 전만 해도 무궁무진하게 그냥 아무데나 막 뿌려도 그냥 얘는 여러 가지에서 퍼간 글이구나 하고 좋게 이제 인식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수법들을 이제 알기 때문에 내 글과 관계된 사이트에서 좀 신뢰도가 높은 사이트에서 백링크가 걸어져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콘텐츠에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매크로 돌려갖고 이것저것을 막 뿌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수법이 안 통하고요. 정말 정직하게 내가 만약 마케팅 관련 글을 썼다 하면은 마케팅 커뮤니티에서 내 글을 좀 링크를 삽입해주면은 이거는 다른 글에서 삽입할 정도로 좀 괜찮은 글인가 보구나 하고 크롤러들이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틈새 시장의 전문성. 얼마나 좀 전문성이 있는 글이냐. 좀 틈새 시장을 노린 전문성 있는 글이냐라는 뜻하고요. 그다음 검색자 참여. 얼마나 이제 검색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느냐를 뜻해요. 모든 활동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자 참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글이라고 판단돼서 높은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다음 신선도. 선도는 얼마나 새로운 글이냐를 뜻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관련된 좀 정석적인 글을 쓰면은 상위 노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 글을 좀 써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내가 맛집 간 거, 여행 간 거는 생각보다 상위 노출이 되게 쉽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선도 부분에 점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기존에 없던 문장, 기존에 없던 내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신선도 면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모바일 친화적, 모바일 우선 웹사이트. 요즘엔 사람들이 모바일로도 많이 이제 콘텐츠를 보죠. 그래서 얼마나 모바일에서도 문제없이 글들이 그 페이지가 로딩이 되고 읽힐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PC에 이제 글을 쓰시고 한번 모바일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PC에서는 정상적으로 노출되었던 이미지가 모바일에서는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정렬도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적으로 좀 친화적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뢰성,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 글이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루머 같은 거, 좀 거짓말 같은 루머나 좀 이런 신뢰도가 낮은 내용을 실으면은 클롤러들이 이 글은 이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상위 노출을 안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크 분포의 다양성. 여러분 게시글 내에도 여러분들이 링크를 삽입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 마케팅에 관련된 글을 썼다 하면은 마케팅에 관련된 그 내용과 관련된 다른 링크들, 다른 글들에 대한 링크들을 삽입해주면은 그 연관성이나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좀 더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부 링크를 너무 막 무지막지하게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보통 한 5개 내외로 넣기를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것 또한 내 글과 관련된 내용의 링크여야지 그 관련도가 없는 링크면은 사실 점수를 받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 보안 SSL 인증서. 이건 테크니컬적인 SEO 문제인데요. 이제 저희 사이트, 그러니까 HTTPS냐 HTTP냐. HTTPS는 이제 보안 인증서를 받은 거여서 조금 더 안전한 사이트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이트 보안이 되어 있는 사이트냐. 그래서 그런 거에도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고요. 그 다음에 메타 설명 태그 키워드 23가지 기타 요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 위에 내용들이 좀 순위를 많이 작용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요소 중에 좀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지 잘 쓴 글이야? 라고 이제 의문이 가실 텐데요.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의 글을 쓸 때 제목에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롤러들은 키워드를 많이 뽑아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메타 타이틀 태그를 꼭 안 달아도 그런 디스커션을 안 달아도 얘들이 글들을 읽으면서 좀 글에서 많이 언급됐던 키워드나 좀 중요한 키워드를 얘네가 알아서 뽑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여러분들이 쓴 글의 키워드, 내가 의도한 검색 키워드가 많이 녹아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롤러들은 순서대로 읽어요. 순서대로 읽고 제목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노리는 핵심 검색 키워드를 녹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조건 첫 번째. 왜냐면은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맨 앞에 키워드에 조금 더 점수를 준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의도가 있다. 나는 좀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뒤로 뺐다라고 하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의도가 따로 없으시다면은 무조건 맨 앞에 내가 의도한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구어체 형태로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작성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클릭한다고 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 숫자 활용. 하는 것도 이거는 사실 크롤러를 위한 활동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런 제목일 때 많이 클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마케터가 해야 되는 뭐 네이버 광고 방법 이것보다는 마케터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 5가지 이런 게 사람들이 좀 더 이목이 가고 클릭률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문자 사용 금지라고 하는데요. 특수문자를 좀 못 읽는다는 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특수문자가 뭐 물음표, 느낌표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특수문자 있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무분별하게 쓰면은 못 읽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지양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 초반 100에서 150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메타 디스크리션이라고 해서 사이트 크롤러들이 여러분들 글의 요약한 내용을 읽어갈 수 있는 기능도 있긴 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타 디스크리션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통의 크롤러 봇들은 초반 100자에서 150자를 이 글의 주요 내용이라고 판단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들도 초반 배짜를 통해서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구나 파악을 하는데 초반 배짜에서 사람들의 그런 관심도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바로 이탈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 사실 다 중요하지만 초반 100에서 150자를 가장 신경 써서 써주셔야 되고요. 그럼 초반 100자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느냐? 검색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글을 적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떤 글을 전개해 나갈 거예요 하는 요약글을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당연히 타겟이 관심 있어야 할 소재를 선정해서 쓰셔야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전문성이 돋보이는 글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트래픽을 일으키는 콘텐츠 유형을 좀 살펴보면요. 인포그래픽이나 목록, 뭐 리스트를 앞에 깔아준다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나 그 다음에 가이드, 개인의 경험, 그리고 자료 같은 것도 첨부해 주시면요. 사람들이 많은 유입을 발생하고 좀 많이 읽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앞만 잘 쓴 글이라도 읽기 힘들면 사람들이 바로 이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글이 길어질 경우는 문단 나눔이나 하이라이트, 볼드 처리 등으로 가독성을 높여주셔야 돼요. 뭐 이거는 어떤 방법이 있다라기보단요. 내가 읽었을 때 편한 것, 보통은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이렇게 번갈아 나오는 게 저희가 편하잖아요. 정렬 같은 것도 좀 조절해주고 줄간격도 조절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읽을 때 가독성이 좋을 수 있게끔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글을 읽다 보면은 좀 내용이 흐려져요. 그래서 글의 마무리 단계에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주면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글을 조금 더 좋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좀 간략하게 내가 어떤 얘기를 설명했다. 이런 거 이제 중요하게 여겨달라.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얘기했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형식 같은 경우는 보통 텍스트 이미지가 좀 일반적인 형태고요. 이런 게 좀 가독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인베드 하실 때 막 2시간짜리 인베드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 속도가 많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정방형 또는 블로그 이미지 권장 크기라고 해서 이제 1024에 768을 권장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으면은 좀 무방합니다. 그리고 캡처한 이미지의 경우 화질을 유의하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작성 페이지에는 캡처한 이미지가 멀쩡했거든요. 근데 작성 완료하고 있는 뷰 페이지 가면요. 그 캡처한 이미지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화질 유의해 주셔야 되니까 한 번 더 더블 체크 해주시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무단 복제하시면 안 되겠죠? 무단 복제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밑에는 출처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실 클롤러들이 아직은 못 읽어요. 사실 뭐 이제 AI 시대가 돼서 이제 이미지도 읽을 수 있겠다라는 시대가 올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못 읽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내 글과 관련된 이미지라고 어떻게 인식시켜 주느냐? 여러분들이 이미지 저장할 때 내 글에 맞는 그 글의 키워드를 활용해서 이미지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클롤러들은 이미지를 읽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 저장된 파일 이름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네이버 광고에 대한 글을 썼다 하면은 그냥 어디서 다운받은 거 뭐 A, B, C, D 이런 이미지 파일 그대로 넣어주시지 마시고 그 이미지명을 한 번 더 변경해 주셔갖고 뭐 네이버 파워링크다 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명을 변경해 주시면은 클롤러들이 이 글은 이런 텍스트 내용에 해당되는 그 이미지까지 포함을 하고 있구나. 이건 좋은 글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의 경우에는 1000에서 1500자 내외를 좀 권장드리고 있어요. 사실 요거는 1000자 이하면요. 사용자들이 이거 뭐 별 내용 없겠다라고 싶어서 읽지도 않고 바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1500자 이상이면은 너무 길어서 좀 맥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체류가 높은 글자 수는 1000에서 1500자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글을 미친 듯이 잘 써. 내가 5000자 만자여도 사람들이 무조건 끝까지 읽을 만한 글이야 라고 하시면 사실 5000자 넘기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사실 그렇게까지 막 고도의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1500자 내외는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5, 6년 전만 해도 좀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효과는 없다고 해요. 근데 해시태그 눌러서 그 연관 검색어로 좀 재검색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활용하는 거지 SEO에는 요즘에는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넣고 싶으면요. 제목에 들어간 키워드를 중복 기입하는 것보단요. 내 글에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맞춤법. 당연히 크롤러들이 맞춤법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맞춤법이 막 너무 많이 틀려요. 그러면은 그 자체의 그 퀄리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 작성해서 업로드 하실 때 마지막으로 그냥 맞춤법 검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춤법 검사해서 마무리해서 올리는 걸로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